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도영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차전지 투자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얼마 전인가 그 ETF 우리나라에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 네. ETF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중에 또 ETF 중에서도 2차 전지에 투자하는 ETF도 좀 꽤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어떤 ETF를 좀 소개해 주시려고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박사님 말씀처럼 얼마 전에 우리나라 ETF 시장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상품 수는 사실 우리나라에 벌써 733개 ETF가 상장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많은 ETF들이 운용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뭐 몇 개 운용사에서 복수의 ETF 비슷한 ETF를 한 3개 정도 운용해서 상장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최근에는 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하는 ETF도 상장돼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을 좀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ETF가 총 2가지인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서 소재만 소재. 예, 핵심 소재라고 불리는 4가지 핵심 소재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소재에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상품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저희 코덱스의 2차 전지 산업 ETF의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형 상품도 함께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그 핵심 소재 쪽부터 알아볼까요? 그 네. 핵심 소재, 2차 전지 핵심 소재 관련한 그 ETF는 어떤 건가요? 네,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일단은 배터리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네.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거 이제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배터리의 심장은 사실 이제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핵심 소재가 있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극재라는 게 있고요. 네. 음극재가 있고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네. 리튬이온 배터리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양극에 있는 리튬이온이 전해질을 따라서 음극으로 네. 넘어가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요. 다시 그게 음극에서 양극으로 오면서 방전이 되는 방식으로 배터리가 충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분리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양극재와 음극재가 닿지 않도록 분리를 해주는 막을 뜻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4대 핵심 소재를 집중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 즉 주행거리를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출력이 얼마나 세냐를 구분하는 결정력은 아무래도 핵심 소재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에서 이미 이제 2차 전지 산업 ETF 이게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조 원 넘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소재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쪽에 이제 관련 기업들의 투자는 ETF일 텐데 이렇게 따로 만든 이유는 뭔가요? 네. 보통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 작년에 한 23개 정도 ETF를 상장했고요. 네. 올해도 벌써 이제 15개 정도 ETF를 상장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지만 하나하나 상품을 구성할 때는 특히 이제 시장의 성장성,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특히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배터리셀 3사와 소부장 기업들을 포함한 1조 원이 넘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ETF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만 따로 빼놔서 이 ETF 상품을 구성한 데에는 먼저 이 핵심 소재 시장의 좀 높은 성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차 시장이 커갈수록 자연스럽게 배터리 시장이 당연한 커질 것이고 그러면 또 소재는 필연적으로 같이 필요한 부품 그 소재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쭉 뭐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딱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전기차, 맞습니다. 배터리,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핵심 소재가 다른 배터리나 전기차만큼의 충분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의 상승세를 보면은 침투율이라고 하는 예전에 제가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 말씀드릴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현재 전 세계의 침투율, 즉 차가 100대가 만들어지면 몇 대가 전기차로 만들어질까라고 이해할 수 있는 침투율이 현재 올해 한 17%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게 2028년 5년 뒤에는 42%, 그리고 35년에는 한 88%까지, 즉 한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이제 내연기관차 보기는 힘들어진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핵심 소재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시장 규모를 좀 확인해 보면 네. 작년 말 기준으로 7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핵심 소재 시장이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큽니다. 근데 2030년까지 192조 원으로 예, 무려 한 3배 정도, 3배 가까이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그 양극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극재가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70조 원 중에서 양극재 시장이 한 42조 원이 되니까 퍼센트로 계산해 보면 58% 정도. 네. 양극재 시장이 핵심 소재 중에서도 핵심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핵심 소재 기업들의 좀 안정적인 수익성에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좀 수익이 안정적이란 말이 쉽지는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거를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소재 기업에 있을지 배터리 기업에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핵심 소재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을 본인들의 판매 가격에 올려서 배터리 업체에게 비싼 가격에 팝니다. 하지만 배터리 업체들은 비싼 가격에 사서 완성차 업체에게 비싼 가격에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가격 결정력의 힘이 네.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가격을 올리면 자기는 선택을 안 하고 다른 배터리 사와 할게.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네. 배터리 업체들이. 네. 네. 물론 핵심 소재 기업들도 많은 그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 기업들은 쉽게 그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대로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20년하고 21년 코로나 팬데믹 때 네. 물동량이 막혀서 사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곡물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보시면 배터리 셀사들은 좀 힘들었었고요. 반면에 핵심 소재 기업들은 사실 성과가 되게 그때도 탄탄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가격 결정력의 힘이 핵심 소재 기업에 있다. 그래서 좀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두 번째로 이런 핵심 소재를 좀 찾게 되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핵심 소재 기업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힘이 높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좋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양극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서 양극재 생산량 10개 기업 중에 탑 10에 우리나라 기업이 5개나 들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핵심 소재 시장에서 플레이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 기업들을 정말 추려가지고 한번 상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저희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이라는 ETF를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핵심 소재 산업 기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망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는 겁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핵심 소재 대표 기업으로 잘 알려진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이 네.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 LG화학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핵심 소재 10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었고요. 네. 또 이제 LNF, 코스모 신소재 등을 포함해서 총 10개 기업이 저희 ETF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개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군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극재 쪽이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이 ETF에는 양극재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날카롭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대부분이 양극재와 관련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서 LNF까지 모두 양극재에 활동하는 기업들인데요. 네. 양극재가 갖고 있는 특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필수적인 소재다. 양극재가. 배터리에 꼭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배터리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소재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가장 4가지 핵심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시장 수요가 가장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높은 기술 경쟁력을 양극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극재의 필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양극재는 소재 가운데서도 원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00짜리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숫자만 보시더라도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는 에너지의 밀도라고 하는데요.
그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 얼마만큼 많은 니켈을 함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터리의 성능이 달라지는데요.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양극재, Sa는 금속 원소가 이제 니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것이 배터리의 성능을 좋게 하는 거고, 그러려면 양극재의 기술력이 좀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극재가 가장 필수적인 핵심 소재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극재에 대한 높은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극재 시장이 지금 2022년에 한 120만 톤 정도 생산이 됐는데요. 이게 2030년이 되면은 한 5배 이상 올라서 한 630만 톤까지 상당히 많은 생산량을 기록을 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장 규모도 올해 한 46조 원, 글로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46조 원에서 2030년에는 한 107조 원으로 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라고 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잘하는 리튬 인산 철, LFP 배터리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삼원계라고 하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하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현재는 좀 LFP 배터리가 가격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경향은 있지만 뭐 안정성이나 좀 그 성능 면에서는 조금 뒤처진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반면 이제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성능이 좋고 주행거리를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전기차 시장도 그렇지만 이런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가 전망이 좀 유망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극재의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BMI에 따르면 양극재 생산량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에 우리나라의 에코프로비엠이 1위이고요. 2위가 이제 LG화학. 이외에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같은 기업들 총 5개 기업이 전 세계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전기차 정책 이런 그 글로벌 환경 정책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수혜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핵심 소재 기업들도 당연히 그런 수혜를 받겠죠, 정책의 수혜?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배터리 셀사들 전기차 그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전기차들이 많이 받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을 자연스럽게 배터리나 핵심 소재 기업들도 IRA 법안에 따라서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북미에 진출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만들어낸 소재와 배터리를 바탕으로 전기차에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보조금을 받는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북미 진출을 확정을 짓고 이미 시작한 곳도 있고 의사결정을 곧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가장 빠르게 진출한 기업은 LG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LG화학은 미국의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양극재 공장, 배터리 소재 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한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3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인데요. 투자해서 테네시주에 연간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좀 세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도 미국 진출을 위해서 GM과 합작 회사인 얼티엄캠이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캐나다 퀘벡에 캐나다 최초로 양극재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미 시작을 했고요. 또 결정은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지역을 좀 탐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도 2025년에 북미 지역에 양극재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뭐 부지 선정 등 계획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저희 뭐 10개 기업 안에 모두 들어있고 10개 기업들이 모두 대부분 북미 진출을 통해서 이런 IRA의 정책적인 효과도 세제 혜택 등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ETF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 ETF 이게 뭐가 좋은 점이 있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의 장점은
배터리 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성장성과 안정적인 수익이 전망되는 우리나라가 또 잘하고 있는 핵심 소재 그중에서도 양극재 시장에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ETF의 기초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N 가이드라는 곳에서 산출하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10 지수를 추정하고 있고요. 이 지수에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거나 또 60 영업일 평균 한 3달 정도죠. 60 영업일 평균 거래 대금이 10억 미만인 종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거나 거래도 잘 안 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좀 배제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 1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융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딥서치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에 관련된 키워드를 산출을 하고요. 이 산출된 키워드가 기업의 IR 자료라든지 언론의 뉴스라든지 그리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에 얼마만큼 자주 언급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지를 재무적인 지표까지 모두 포함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시가총액 방식을 도입을 해서요. 즉 궁극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핵심 소재와 관련돼서 주요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는 10개 기업을 뽑아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은 총 10개고요. 10개를 말씀드려보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 SKI 테크놀로지, 나노 신소재 등 총 1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특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기초지수가 변경을 언제 하냐, 즉 종목 교체를 언제 하고 비중 조절을 언제 하는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 10 같은 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 첫 번째 영업일에 정기 변경을 실시합니다. 1년에 총 4번 정기 변경을 실시하고 분배금은 1년에 한 번 4월 말 기준으로 5월 두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고 있는 그런 지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 고정된 것도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반영이 돼서 지수 뭐 종목 교체도 있을 수 있고 비중 또 바꿔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뭐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 정도 변경하는 반면에 이 ETF는 이제 4번 기초 지수는 4번 변경하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빠르게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 변경을 통해서 뭐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도 빠르게 편입을 하고 혹시라도 좀 잘못된 기업이 있으면 편출을 통해서 좀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럼 상정되어 있는 2차 전지 ETF랑은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2차 전지 산업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 3사 즉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비중이 한 45%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서 55%가 오늘 말씀드린 뭐 소재 기업들,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의 밸류체인의 분산 투자 종목도 한 25개 정도 되거든요.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핵심 소재만 딱 빼놔서 10개 기업에 컴팩트하게 투자해서 물론 이제 10개 기업이다 보니까 위험은 좀 더 높아집니다. 리스크는 높아지는데 그만큼 기대 수익률을 높여서 컴팩트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두 가지 상품 소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이 핵심 소재 쪽만 쭉 계속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하신 그 레버리지 이건 어떤 상품입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상당히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라는 ETF를 이번에 상장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 그 ETF 1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셀 3사가 45%에서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비중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삼성 SDI가 19.8%, 에코프로 BM 15.5%, 포스코 퓨처엠 15.4%, LG 에너지 솔루션 15.1%. 한 4개 종목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비중이 배터리 셀 비중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소재 기업들의 비중은 핵심 소재 10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명드린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는 지금 말씀드린 비중에 곱하기 2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누적 수익률의 2배가 아니라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게 레버리지 ETF다. 예.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산업이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거로 전망하시는 분들과 사실 레버리지는 완전 장기 투자보다는 사실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얻으시고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뺐다가 예. 다시 좀 상승 구간이 예상됐을 때 들어가는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즈가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예. 이 상품을 많이 찾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레버리지 ETF는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2차 전지, 뭐 아까 핵심 소재도 말씀하셨고 또 레버리지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ETF들은 주로 어떤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은 건가요? 네, 사실 2차 전지라는 거는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표 지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200이나 코스피 200이나 예. 미국의 S&P 500만큼의 분산이 잘 된 지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라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특정 산업을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갖고 있는 산업을 선택을 하였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지수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전기차의 시장이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전기차의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던 배터리가 수혜를 얻고 배터리의 수혜를 소재 기업들이 더 많은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들께 이 상품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히 핵심 소재 10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뭐 연금 계좌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항상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네. 리스크 요인 없는지, 유의할 점 없는지, 네. 이걸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하고 가죠. 맞습니다. 사실 매우 제일 중요한 리스크 점검은 늘 중요한 건데요. 아무래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종목에만 투자하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이고요. 네. 레버리지형 같은 경우도 기본 1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레버리지, 신용 레버리지 2배를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이 갖고 있는 위험을 여러분들께서 꼭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예를 들면 5월 같은 경우에도 좀 부침이 있었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전기차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 등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어쨌든 경기가 활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미국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 세계 시장의 움직임, 특히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되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내수 기업들이 많이 잘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과 유럽의 어떤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이 왔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있다. 그래서 네. 또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사실 올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빔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과열 국면에 접어든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는 좀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좀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좀 이런 상품들을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도영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모시고 2차 전지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ETF 시장이 100조 원을 넘으면서요. 저도 그렇고 뭐 많은 ETF 운용사들이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박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좋은 ETF들을 앞으로도 잘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